내 주식을 내가 회수하는데 무슨 세금이냐.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으로 회수를 했어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내가 증여한 것도 아닌데 증여세를 또 내가 낸다.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거짓말했다고 벌을 받는. 많은 CEO가 고민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강주은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자, 오늘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의신탁의 회수와 세금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볼 건데요. 네. 내 주식을 내가 회수하는데 무슨 세금이냐.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돈을 받고 준 것도 아니고 내 주식을 이름만 빌려준 상태예요. 우리가 양도양수한 적이 없거든. 네. 예. 근데 뭐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예.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것까지 알겠고 그럼 그 방법으로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죠. 맡겨놓다가 찾는 건데 네. 라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죠. 지난 네. 시간에 이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회수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용은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세금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의신탁 상태니까 그냥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명의개설을 한 거죠. 네. 뭐 돈을 주고 사온 건 아니고 주주명부에 있는 명의만 바꿨다. 이 경우에는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주주명부에 있는 명의만 바꿨을 때는 그 명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뭐 양수도든 또는 증여든 뭔가 어떤 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그거죠. 양수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 이건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그냥 올린 거죠. 명의신탁 회수. 회수. 그러니까 명의신탁 회수라는 이름으로 그 명의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세금이 세법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뭐 예. 증여세인가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면요. 네. 처음에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정한 어떤 과거 시점에 이제 주식의 명의를 주는 명의신탁이 한 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탁자, 그러니까 주식의 실제 소유자고, 네. 그럼 여기가 수탁자, 네. 그러니까 차명주주인데요. 이렇게 과거의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제 명의가 한 번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와서 이제 현재 시점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있던 명의를 이제 다시 원래 주인인 신탁자에게 이제 회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온 거.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행위로 인해서 이제 명의가 이제 회수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네. 시점. 예.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예전에 맡겨뒀던 1번 맡겨뒀던 거를 2번으로 다시 회수하는 이 과정에서 세금은 먼저 크게 1번에서 한번 발생할 수가 있고 2번에서 한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무슨 세금이 발생하나요? 1번에서는 이제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이건 명의신탁이야 라고 과세당국이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 인정을 하나요? 인정을 언제 하나요? 우리가 대개는 이제 회수했을 때죠. 우리가 이렇게 회수했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회수를 하면 네. 하면은 이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으로 회수를 했어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결론이 나면 이건 명의신탁이야? 이해라고 그렇게 이제 뭐 과세당국 인정을 해준다면 인정을 하면은 세금은 이 1번 시점,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의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거 시점에
증여한 게 아닌데도. 예, 증여는 아니죠. 증여한 게 아니죠. 명의를 이렇게 줬을 뿐인데 네. 그것을 세법에 의해서 증여한 것으로 보고 네.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그 증여세는 명의 수탁자가 내는 그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내는 건가요? 현재 그동안에 이제 쭉 그 법령이 바뀌어 왔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실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네, 증여세를. 그래서 잠깐만 이게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가 증여한 것도 아닌데 증여세를 또 내가 낸다. 이거 명문화돼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세법에 의해서 세법에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냥 증여세를 이해하시는. 예. 증여세를 내가 물린다.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매긴다. 네. 이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면 과거 시점에서 증여세를 내고. 과거 시점에 계산된 증여세를 낸다. 네. 만약에 그러면 명의신탁을 회수했는데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데요. 네. 현재 시점 2번 행위의 네. 행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를 본다. 그러니까 주식을 받아오는 거를 명의신탁의 회수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표인 내가 네. 뭐 차명주주한테 그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네, 거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공짜로 줬다. 네. 저 사람 거다. 네, 원래. 그렇죠. 네. 명의신탁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원래 저 사람 거란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야,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엄청나겠네요. 네. 증여세율이 상속세랑 같잖아요. 같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최고 구간이라고 하면 막 50%에 육박하는 그런 30억 초과면 예, 30억 초과면 50%. 예, 시가의 절반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큰 일이 되는 거죠. 아, 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회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게 인정을 받아도 증여세. 네. 과거 시점이지만 네, 네. 인정을 못 받아도 증여세. 네. 현재 시점으로. 그렇죠. 세목은 둘 다 그렇죠. 세금 이름은 증여세네요. 예, 증여세인데 그 현재 시가로 평가되느냐. 아주 과거에 대개는 과거는 회사 가치가 낮았을 테니까 그렇죠. 뭐 거의 액면까지. 그렇죠. 뭐 액면가에 근접했을 텐데 그때에 증여한 걸로 평가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네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면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명의개설만 했다. 이거 과거에 제가 명의신탁이었는데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네. 뭐 서류 이렇게 쓰고 명의신탁이면 해지한다. 그리고 명의개설을 했다. 인정받지 못하나요? 만약 그렇죠.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 둘 사이에 회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과세당국을 설득할 근거를 준비하지 못한 채로 회수를 했을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명의신탁이 인정 못 받으면 그럼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미 주식은 이동했고. 네, 이동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세 당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명의신탁 회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략적이어야 되는군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뭐 가산세. 네. 그러니까 과거의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았어요. 네. 그럼 과거의 증여세가 매겨진단 말이죠. 근데 네. 그때 증여세를 안 냈어요. 네. 명의신탁이니까 네. 증여세를 내면서 명의신탁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증여세를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금을 오랜 기간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명의신탁이 됐을 때의 증여세 부분이 집중을 많이 돼 있으니까 가산세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세까지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과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명의신탁이면 그러니까 가산세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부분.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 거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 거였는데 명의를 신탁해 놨으니까 원래는 내 명의로 명의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내 거를 안 했다. 네. 저 사람으로 해놨지만 내가 안 했다. 네, 명의신탁이라고 밝혀지면 그러면 처음부터 명의신탁자 명의로 했었어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명의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명의에서 뭐 가산세, 미명의에서 가산세. 네, 뭐 이렇게 정식 뭐 법률 명칭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큰가요, 개념을 이게? 그 금액 자체는 뭐 크진 않고 자본금의 일정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지언정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나온다. 예. 근데 큰 거는 아마 증여세겠죠. 아무래도 증여세. 예,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큰 건 증여세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왜 명의신탁이 발생을 하는가에서 과점주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과점주주. 네. 그러면 과점주를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회수를 했어. 그럼 제가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과점주주가 책임져야 될 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화되는 리스크보다는 현재 지금 명의 신탁으로 돼 있을 때의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간주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간주 취득세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 가지고 있는 법인일 때.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일 때 이제 과점주주가 되면 네.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또 추가로 납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의신탁 때는 인정을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00%내 거야. 예,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네. 명의신탁의 경우는 원래 내 주식이었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발생 요건이 되는 그 지분이 증가했을 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거는 이제 지분이 새롭게 증가했을 때, 네네. 증가했을 때 이제 그 증가하는 부분만큼 취득세를 더 내는 건데요. 그렇죠. 신규로 내는 건데 이 명의신탁 회수는 내 지분이 새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원래 내 지분이었어요. 그건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네. 과점주주가 책임져야 될 뭐 그 이차납세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생기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간주취득세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명의신탁이 인정됐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고 시가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간주취득세도 발생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간주취득세도 내야 되는 이건 거죠. 완전 억울하죠. 장난 명의신탁 회수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을 그냥 뭐 회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이런 뭐 과거를 기준으로 한 세금, 그다음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세금 요 두 가지로 제가 보기엔 이제 분류가 되고, 근데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아까 사전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전 준비는 과세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시도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명의신탁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준비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 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충실하게 준비를 한다. 네, 그게 안전하겠다. 사실이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네요. 섣부르게 뭐 이렇게 준비 덜 된 상태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진짜 명의신탁인데 진짜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더 억울한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억울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세금도 세금대로 나오고 세금대로 나오고 사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거짓말했다고 벌을 받는 벌을 받는 경우니까 네. 굉장히 억울하니까 이건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명의신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뭐 판례라든지 사례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